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동영상 강의 듣는 게 힘드시죠? 지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요, 3000% 빠지지 잘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같이 본다 그러면 3000% 많이 빠지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의 질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무심코 보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아무튼요, 열심히 봐주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잘못된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을 좀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한 영역들은 다시 한 번쯤 재차 이렇게 전달하는 기회, 이러한 기회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역사가 우리나라의 것인데 이렇게 짧은 몇 시간 내에 설명한다라는 것,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죠. 지금은 역사의 흐름 정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역사도 아주 먼 과거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과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삼국시대에 가보면 관곡 진급이나 사궁 구휼이나 조조 감면이나 이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검색하셔도 되고요. 고려시대로 가보면 읍면지제, 제면지제, 황과고독 진대지대, 수한질 여진대지대, 그 다음에 납속보관지제, 이렇게 다양한 지제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 성의 없는 강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의 없네요. 제가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좀 생략한 것은요, 제가 EBS 동영상을 보다가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 화면은 잠시 좀 줄이고요, 그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짜리 5분의 분량의 동영상인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000년 이전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볼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보셨나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때요? 그들의 삶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편견으로만 가득해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장애가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자 했던,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이제는 차별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죠. 이제 이 차별의 영역은 점점,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차별이라는 영역은 사라지고 함께라는 영역이 더 커지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함께가 너무 당연시 되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얘기가 아주 조금 나오는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러한
우리 선조가 그랬듯이 우리도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어떤 주역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는 시계를 많이 앞으로 다시 되감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보면요, 특히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조선 구호령의 모체가 돼서 1961년에 뭐가 만들어진다?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고 1999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뒤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모체에 해당하는 것이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인데요. 이 조선 구호령에는 고령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러한 영역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어때요? 장애 복지의 역사에도 조금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조선 구호령은 일제가 우리에게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1944년은 어떤 시대죠? 사회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죠? 네, 2차 세계대전. 일본은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징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당근을 준 거예요. 왜? 나를 징집해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안 됩니다. 저는 집에 처자식이 있고 늙은 노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항할 때 일본이 우리에게 당근을 주는 거죠. 뭐라고? 괜찮아. 우리 일본 나라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선구호령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거를 너희 나라에도 해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 나라도 괜찮아. 경제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노모들, 아이들은 이 조선구호령으로 대신 할 테니까 너는 같이 가자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연기가 영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되냐면 조선구호령이라는 제도 하나를 툭 던지면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징집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당근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미군정 시대가 돌아오죠. 8.15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과 더불어서 국가의 행정, 정책, 제도가 미군정 하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다양한 그 미군정 하에서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미군정 시대가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면서 패러다임은 또 바뀌기 시작을 하죠. 195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예산보다, 복지의 예산보다 외원기관이라 그러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원주하기 위해서 들어온 카파 외원기관이 우리나라에 지출한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카파의 예산이 1970년대 후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외원기관의 예산에 앞서서 주도적인 자체적인 복지를 조금씩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는 우리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원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지는요, 아주 미미했다라는 거죠. 1950년 군사원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1950에서 7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의 복지 자체가 아주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고아와 과부, 전쟁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복지가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 군사원어법과 같이 누구에 대한,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는 누구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줬다라는 거예요. 장애, 누구 어떤 일반 장애가 아니라 군,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나마 가졌었다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조금 다른 면모이죠. 그래서 이러한 1970년대까지 특별한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1980년대 오면서 장애인 복지의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집권을 하게 되죠? 네. 누구예요? 박정희 아니고, 거기 1960년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집권할 때 어떻게 집권하죠?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게 되는 수장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위성을 많이 보여주죠.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198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은 80년대 대거 만들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은 1960년대 만들어졌던 것이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만들어져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다시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1980년대 상당히 많은 사회서비스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애인복지법이 이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법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복리법으로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 80년대 장애인 복지는 조금씩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에서 조금씩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984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러한 조항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불어서 국립재활원이라는 곳이 1986년에 개원되고요. 1987년에 장애인 등록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장애인 등급이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장애인으로 등록돼야만이 그것에 해당되는 장애인 등급도 발급받고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1981년에 장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때의 등록장애인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장애가 있지만 등록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7년에 장애인 등록 시범 사업이 있으면서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 찾아가서 뭐예요? 저 장애인 등록하고 싶은데요 해서 장애인 등록을 시범 사업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사업이 1988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범 사업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국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89년에 아까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12월 30날 심신장애인 복지법이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으로 법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법명이 바뀌는 건 상당히 중요했죠. 우리 첫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장애자가 맞냐, 장애우가 맞냐, 장애인이 맞냐라는 거. 그런데 1981년에 법명 자체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잖아요. 그런데 1989년 법명이 바뀌죠. 장애인 복지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칭은 장애인이 맞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1990년 5월에 장애가 있으면 LPG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남들과 차등되는 그러한 조건에 LPG 자동차 사용을 허용을 합니다. 그때 당시
승용차로서 LPG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두리뭉실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검색을 해보시죠.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자, 시간은 좀 더 흘러갑니다. 좀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장애인 복지는 조금씩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9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애가 있지만 뭐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지만 나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 인정받아서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장애인 복지 심의관도 설치가 되고요.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도, 그 다음에 장애인 등급 판정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또 물론 다른 것도 다 기억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면 1999년입니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이전까지 아까 장애인 등급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등록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등록 유형이 5가지였어요. 이 5가지 장애 유형이 확대가 돼요. 1999년 몇 개로 확대가 돼요? 2월 8일 10개로 확대가 됩니다. 물론 시행은 2000년부터지만 일단 5개의 장애 유형이 1999년에 몇 개로 바뀐다? 10개의 장애 유형으로 장애 유형이 늘어납니다. 장애 유형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안에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법의 각종 지원과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장애 유형이 5개에서 몇 개로요? 네, 10개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또한 200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공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 고용이라든지 직업 재활이 좀 더 활성화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 2003년 아까 1999년에 장애 유형이 5개에서 10개로 확대 적용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몇 년 지나지 않은 2003년에 장애 유형이 다시 10개에서 15가지로 확대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구가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네,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처음에 5개로 시작됐는데 1999년 10개로 늘어났고요. 다시 2003년에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5개씩 늘리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2003년에 장애 유형이 15개로 늘어나는데 그 전에 없던 안면 장애, 안면의 얼굴에 공보가 심하거나 이러한 그런 안면 기형으로 인한 안면 장애가 생겼고요. 장루 요루 장애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 기능의 대소변을 담당하는 대장이라든지 이러한 기능 이상으로 대변을 이렇게 관을 뽑아서 옆구리에 관을 뽑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장루장애, 그 다음에 간 때문이야 할 때 그 간, 그 다음에 간질장애,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 이렇게 5개의 장애 유형이 2003년에 추가가 돼서 현재는 15개의 장애 유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2007년에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됩니다. 물론 시행은 2008년이겠죠. 어쨌든 2007년에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요약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때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008년에 BF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BF는 베리어 프리라는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인증 제도인데요. 그게 2008년에 베리어 프리 BF 인증 제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다음 2010년에 장애인 연금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연금법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2010년 하면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법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장애인 연금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장애 수당을 받던 대상자 중에 중증은 장애인 연금법을 받게 되고요. 경증은 장애 수당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2010년에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2014년에 얼마 안 됐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발달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도 그죠? 발달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건물을 짓고 있어요. 서귀포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서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러한 그 전에 없던 시설들이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발달장애인의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삶에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2019년 7월 1일 작년이죠. 작년 7월 1일 어떻게 해요? 장애인 등급이 어떻게 된다? 폐지가 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등급이 장애인 복지법에 1에서 6급까지 명시가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숫자 1, 2, 3, 4, 5, 6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나라의 서구의 장애인 복지 역사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역사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살펴본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같이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혹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후에 강의들도 꾸준하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력을 좀 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됩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